황교안, 유승민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보수 통합에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 바로 박형준 교수입니다. 일종의 막후 조율 역할인데 제가 박 교수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또 걸림돌은 어떻게 없애나갈 건지 들어봤습니다. 저는 그동안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. 그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거든요. 문재인 정부 2년 반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실 텐데 혹시 좀 잘한 부분은 없습니까? 그나마 갑자기 그거 부르니까 잘한 걸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네. 경제, 안보, 민생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상당히 국민들 평가도 낮고 제일 기대했던 것이 소통인데 그 부분에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못 얻고 있는 것 같아요. 지난 2년 6개월간 기자회견은 단 3번에 불과했습니다. 국내 문제는 지금까지 안 꼈습니다.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유권자 분들도 보수 야당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잖아요. 바로 그 점이죠. 지금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이후로 지지율을 조금씩 올려왔습니다만은 여전히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고 이런 조건 하에서는 사실은 내년 총선에서 좋은 성적 거두기가 어렵습니다. 내년 총선의 승부처는 결국 수도권이 될 텐데 전체적인 절반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는 역시 젊은 세대들이나 중도층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어야 선전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통합 작업을 통해서 그 여건을 만드는 일들이 시작됐다고 봅니다. 교수님도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강기정 수석이 운영위에서 고함을 지르고 한 것들이 지금 전국에 좀 변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. 어쨌든 전 놀랐습니다.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굉장히 힘이 세구나. 근데 사실 그 국회 공식 회의장에서 국민의 대표 앞에서 이 소리를 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은 청와대나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는 아니고요. 정권 자체의 오만으로 비칠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.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청와대가 이게 사과를 할 때에도 깔끔하게 사과를 하지 않고 책임을 져야 될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.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국회 관계나 국민들과의 그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 이제 통합 논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물밑에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실제로 오가는지 미래로 가자 하는 데 대한 어떤 큰 틀에서의 합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. 통합이 단순히 뭐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대표 간의 통합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. 사실은 뭐 안철수계도 있고 또 이게 시민사회의 여러 세력들도 있고 통합이 기본적으로 이 보수와 중도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죠. 지난주에 김태흠 의원이 영남 그리고 강남에 3선 이상 용퇴를 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3선 이상 용퇴를 하시든가 어려운 험지라든가 그 용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지금의 그 보수 정당이 공천을 잘했다고 하는 게 15대, 16대, 17대죠. 그때 이제 좀 선전을 했잖아요. 그 당시 중진들을 사전에 설득과 용기 있는 결단에 의해서 이 불출마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나 빼고 용퇴, 이거는 좀 안 되겠죠. 누군가는 좀 앞장을 서고 당에서도 그런 어떤 용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앞으로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들도 좀 확보가 되지 않겠어요. 네. 지금 교수님은 현재 당적이 없으신 거죠? 네네, 당적이 없습니다. 내년에 출마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? 지금 선거 준비는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. 출마 안 하시는 겁니까, 그럼? 그래서 선거 준비 일체 안 하고 있다. 유승민계 의원들 중에 신당 기획단을 맡고 있는 권은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보수 통합은 없다. 이게 정치라는 게 모든 사람의 뜻을 완벽하게 모아서 가기는 어렵고요.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도 광주고 또 이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는 게 개인의 정치적 입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 내에서는 유승민 의원 그리고 이해운 의원 등등에 대한 반감이 생각보다 큰 게 사실이잖아요. 그런 것들이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시나요?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무엇이 중원디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
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야권이 힘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 세력을 만들어서 지금 실정을 하고 있는 정권을 심판해달라 하는 게 저는 가치나 대의 중에 우선순위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합류할지 여부 이것도 좀 굉장히 키포인트인데 본인이 아직까지는 어떤 식의 입장도 밝히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약간은 부정적인 거 아니냐.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도 뭐 의사타진을 해보고 또 그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도 만나봤는데 그 이야기는 잘 통해요. 다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있죠.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? 이게 통합이 되었을 때 과연 공정하게 될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있을 거고요. 이번 총선을 그냥 흘려보내고 이 안철수 대표가 그 다음에 혜성같이 다시 등장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이미 그 과정은 과거의 안철수 현상이 있을 때의 얘기고 이번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참여해서 기여를 해야 그 다음에 기회가 있는 것이지 그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유승민계 통합을 한다면은 사실상의 이제 대통합이라기보다는 중통합 정도의 수준이고 이 더 오른쪽에 우리 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의 통합 문제는 상당히 또 쉽지 않은 길이 될 것 같은데요. 통합에서 이 모든 세력들을 처음부터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이 변혁 쪽에 이 그 유승민계와 안철수계로 대표되는 그분들일 수밖에 없고 우리 공화당은 굉장히 통합에 부정적이니까 뭐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세력하고 먼저 할 수는 없는 거죠. 지금 통합의 성격상 혁신을 동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렇게 되면 지금의 여당은 굉장히 강력한 야당을 만나게 될 겁니다. 그런 면에서 통합을 하면 총선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봐요.